안녕하세요. 박철의 경매TV 박철의 대표입니다. 최근 뉴스 기사를 통해서 국평 40억 시대, 이런 뉴스 보셨죠? 국평이라고 하면 이제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이런 주택에 대해서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일반적인 그런 이제 대중적인 평형대다 이렇게 이제 불리우고 있었는데, 최근에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가 무려 실거래가 42억에 거래가 돼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 함께 이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의 실거래가 한번 내용 보면서 이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이제 사이트는 호갱노노라는 사이트고요.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은 이제 34평이고 2016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죠. 1612세대.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42억 여기 나오죠. 42억에 15층이 거래가 됐었네요. 2021년도 9월 2월에. 그래서 과거 시세로 쭉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30억 이상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한 때가 꽤 오래됐더라고요. 그럼 언제부터 30억을 돌파했었느냐 보면은 지금 2018년도 이제 2018년도 상반기부터 보시면 이때는 20억 초중반대 거래가 되어 왔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 8월 12일 날 28억에 거래가 되었었고, 드디어 2018년도 8월 30날 30억에 거래가 돼서 앞에 3자로 바뀌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죠. 30억을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 8월 30일에. 그랬다가 이제 서서히 그리고 나서도 이제 20억 후반대 거래가 꽤 이루어지다가 다시 이제 2019년도 7월 25일날 32억이라는 30억을 돌파한 가격대 실거래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30억이 넘는 금액으로 거래되기 시작한 때가 2020년도 들어서면서 2020년도 5월 13일에 31억 6,500에 거래가 되면서 그때 이후로는 30억 이하로는 실거래가가 없네요. 그때부터는 30억 초반대 거래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은 드디어 35억에 거래가 됨으로써 이때 2020년도 7월하고 9월 8일날 35억에 거래가 됨으로써 평당 1억 원의 시대를 열게 된 거죠. 국민주택 규모 평당 1억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뉴스 기사에 한번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거의 30억 초반대 거래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2021년도 3월 19일 날 38억 5천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30억 중반대를 넘어서지 않고 있다가 30억 후반대, 여기도 있네요. 2020년 12월 22일도 37억에 이렇게 거래가 됐고 38억, 그러면서 37, 8억의 거래가 2021년도 들어서 거래가 꽤 많이 되어 왔고요. 그러던 중에 2021년도 9월 2일날 대망의 40억 시대를 열게 됩니다. 네. 여기 이제 지도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여기 있는 단지죠. 여기 이제 9호선 신반포역 바로 앞에 여기 이제 위치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현재 레미안 원베일리가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죠. 한참 공사 중인데,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는 여기 신반포 1차를 재건축한 단지였죠.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2011년도 당시 때 이제 로드뷰인데 보시면 5층으로 된 저층 아파트였죠. 네, 이렇게 이 아파트가 10년 후에는
42억이 되리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2011년도에. 네, 이렇게 이제 네,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게 됐던 거죠. 그동안 참 많이 올랐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시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강남권의 아파트가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강남권이 아무래도 오르게 되면 또 강북 수도권, 또 비수도권 쪽으로 가격 이런 이제 도미노 현상이 또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워낙 지금 강력한 규제 때문에 주택 거래량은 좀 많이 줄고 있지만 현재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들이 부동산 전반적인 시장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경매 시장에서도 과연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반영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아파트가 오르고 있느냐, 작년 또는 재작년에 비해서 과연 2021년도 경매 시장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경매 통계를 제가 좀 산출해 봤거든요. 함께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요, 낙찰 통계고요. 이건 이제 태인 경매 통계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총 건수라는 거는 진행된 경매가 이제 개시된 총 건수인데, 이 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매각이 진행된 진행 건수를 말하는 거예요. 919건. 요 중간에 나머지 건들은 어떻게 된 거냐? 취하되거나 뭐 집행정지 되거나 해서 아예 매각을 진행을 못한 거죠. 그래서 919건을 진행했고 그중 497건이 낙찰이 됐다는 거죠. 입찰자 수는 3,917명이었네요. 입찰 경쟁률은 평균 7.9대 1을 보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총 낙찰가율과 평균 낙찰가율인데, 총 낙찰가율이라는 거는 총 낙찰 금액을 감정가 총액으로 나눠서 100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의 낙찰가율, 그걸 말하는 거고요. 평균 낙찰가율은 물건별 낙찰가율의 합계를 낙찰 건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통계에서는 사실 상승 시기에 따른 경매 낙찰가율의 상승이냐, 뭐 또는 낙찰가액의 하락세냐, 이런 것을 이제 요 총 낙찰가율과 평균 낙찰가율로 보통 판단을 하죠.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건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한정해서 한 겁니다. 이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됐는데, 자, 2020년도 통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 서울 아파트 통계 보시면 여기 이제 총 건수가 1055건, 진행 건수가 588건. 벌써 여기서부터 확 줄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19년도에는 919건이었죠, 진행 건수가. 그런데 2020년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588건으로 굉장히 줄었고, 입찰 경쟁률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낙찰가율과 평균 낙찰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00% 이하, 90%대에서 100%를 넘어가는 시대가 2020년도에 발생하게 된 거죠, 서울의 아파트 가율. 자, 요번에는 2021년도 통계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경매 진행 건수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죠. 여기 보시면은 2020년도에는 588건이었는데 지금 물론 이제 2021년도 여기 이제 10월 4일까지 약 한 3달치가 이제 빠진 상태인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400건 이하가 될 것 같아요. 3개월치를 더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보시면은 진행 건수도 급격하게 많이 줄어든 상태고, 총 낙찰가율이 105.05%에서 112.17%, 이렇게 내려가 있죠. 그리고 평균 낙찰가율도 106.04%에서 평균 낙찰가율 117.77. 그래서 지금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통계 자료에서 보여주는 거는 총 건수, 진행 건수 계속 하락세고요. 하지만 총 낙찰가율과 평균 낙찰가율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점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진행 건수가 왜 줄어드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죠. 여러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된 거죠. 경매라는 게 대부분 이제 담보대출 이자를 못 내서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안 되면서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뭐 가압류 같은 게 들어오면서 강제 경매가 진행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5억짜리가 10억이 되니까
근저당도 이미 낮은 금액대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가압류가 들어와도 담보가치 시세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되는데 가압류가 들어와도 근저당과 가압류가 6억 7억이다? 해결하면 돼요. 최종적으로는 처분하면 됩니다. 잘 팔려요. 일단은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그리고 거래가 잘 됩니다. 얼마든지 매도인이 마음만 먹으면 팔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그리고 담보대출에 대한 금리 부담이 없죠. 물론 이제 LTV가 2017년도 파리 대책부터 LTV가 이제 서울에 같은 경우는 제한이 되다 보니까 현재 시세가 10억이면은 대출이 뭐 지금 뭐 2, 3억 정도밖에 대출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낮죠. 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도 좀 낮게 설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경매로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이런 현상들이 아파트만 국한된 게 아니죠. 기타 단독주택, 오피스텔 또는 토지, 수익형 상가 이런 모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동일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경매 물건 수는 줄어드는 거고요. 또 경매 물건 수 줄어들지만 이 수요에 대한 이런 이제 수요량에 의해서 입찰 경쟁이 이제 몰려들게 되고 낙찰가가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또 감정되는 시점과 우리가 입찰하는 그 시점 간에 시간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감정가는 5억인데 1년 전에 감정되다 보니까 지금 매각할 당시에는 이미 이 시세가 8억 9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세는 8, 9억인데 감정가가 5억이라서 5억부터 입찰을 시작하게 되니까 너무 시세보다 지금 싼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많이 몰리게 되고 감정가 대비 높은 가격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부동산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어떤 이제 상승세냐 하락세냐 이거를 가늠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이 입찰 경매 시장에서의 어떤 낙찰가율 또는 경쟁률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지표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2021년도 올 한 해 경쟁률이 많이 몰린 물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위 한 20위권 내에 있는 물건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지금 보시고 있는 이제 이 통계 자료는요 태인 경매에 있는 낙찰 통계 자료를 참고했고요. 2021년도 1월부터 1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의 경쟁률 순 상위 이제 20위권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아파트, 뭐 다세대, 기타 수익형 부동산 전체를 포함한 물건 종류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부동산 종류로 경쟁률 순위 보시면요. 이제 맨 아래쪽이 20위거든요. 20위 보시면은 광진구 쪽에 있는 다세대 연립이 경쟁률 20명대 이렇게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사실은 다세대에 대한 선호도가 그동안 이제 많이 낮아서 이렇게 상위권에 진입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다세대가 20위권으로 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다세대 주택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낙찰가율도 보시면은 뭐 감정가가 2억 4,500인데 보시는 것처럼 낙찰이 3억 500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감정가 대비 124%, 111% 이렇게 100%를 넘는 낙찰가율을 보이고 있죠. 여기 이제 도봉구 창동이나 도봉동 쪽에 있는 다세대도 20위권 안에 이렇게 진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위권 안에 5건이 최고 경쟁률 5건이 진입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굉장히 독특한 거는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라고 하죠. 성수동에는 서울숲 IT밸리 이거 이제 굉장히 이 당시 때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지식산업센터인데 감정가가 4억 8,900이었는데 낙찰이 8억 1,500 거의 뭐 1.5배 이상을 더 쓴 겁니다. 166.69% 25명 경쟁률.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이제 대중적인 선호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에 속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임대나 처분이 가능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좋죠. 교통도 좋은 편이고 그리고 또 가양동이나 하나 비즈로 메트로 2차 요 지식산업센터도 감정가 4억 8,600인데 7억 1,600에 147.34% 28명 경쟁률을 보였던 물건입니다. 자 이제 상위 10위권 내 한번 보시면요. 상위 10위권 내는 8건이 아파트예요. 그리고 2건이 이제 다른 종류의 물건인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오류동에는 예성 라운팰리스 오피스텔이 경쟁률 43명, 낙찰가율 107.20%로 6위를 차지했네요. 그리고 감정가 대비 가장 높은 낙찰가율을 보인 물건 바로 성내동 성내 1차 2편 해상 바로 이 아파트였습니다. 감정가 대비 무려 230.49% 2배 이상을 더 쓴 거예요. 경쟁률도 최고 경쟁률 72명
이거 왜 그랬냐면은 이 감정된 시점이 워낙 오래전이에요. 2014 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감정되다 보니까 지금 시세가 워낙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도 오르고 감정가 대비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네. 4억 5천에 감정됐던 물건이어서 낙찰이 많이 몰렸었죠. 그리고 풍납동에는 미성맨션, 이게 이제 재건축 추진 중이었던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감정가 8억 5,400에서 13억 2,800으로 감정가 대비 155.60%, 경쟁률 57명. 그리고 이제 3위에 들은 이 중랑구 망우동 이 근린주택, 여기 저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이제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2층으로 된 이제 상가주택이었어요. 근데 위치가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코너 자리에 있었고 토지 면적은 좀 작았던 거로 기억나는데 감정가 9억 4,200이었는데 낙찰이 14억 1,999만, 그래서 150.65%, 경쟁률 56명, 이렇게 경쟁률을 보였던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계 자료 보여드린 것처럼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가 진행 건수도 줄어들게 되고 평균 낙찰가율은 올라가는 이런 현상, 그리고 이제 2021년도 상위 20건 내 새로 진입하는 이런 물건의 부동산 종류들 보면 다세대가 20건 안에 진입하게 됐다는 거, 이게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고요. 또 아파트형 공장의 경쟁률이 이 두 건이 이 20건 상위권 안에 진입을 하게 됐다는 이런 이제 것들을 보시면 이제 아파트를 넘어서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하는 수익형 상가, 수익형 부동산, 그리고 또 다세대까지 많은 입찰 경쟁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반포에는 아크로 리버파크 소식부터 40억 국민주택 규모 40억 시대를 열게 된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소식과 함께 2021년도 경매 통계 자료 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통계 자료들이 투자하실 때, 경공매 투자하실 때 아마 좀 참고 자료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경매와 또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 또 정보 원하시면요, 네이버 카페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오셔서 정보 보시면 이런 내용들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카페 회원수 10만 명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욱 많이 가입을 해주시면 아마 올해 안에 카페 회원수 10만 명 돌파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벌써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셔서 구독자 수가 이제 4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뭐 다른 유명 또 유튜버들에 비하면 뭐 얼마 안 되는 구독자시지만 어쨌든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또 성원해 주시고, 왜냐하면 제 영상은 그다지 이렇게 뭐 아주 재밌거나 뭐 이렇게 흥미를 끌만한 이런 내용들이 사실 많이 없는 것 같고, 제가 또 말하는 방식이나 전달하는 방식이 이렇게 뭐 우리 눈을 확 사로잡을 만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많은 4만 명에 달하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성원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께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10월 20 수요일 날 그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라이브 방식으로 또 수업하게 되는 좋은 땅 고르는 비법 토지 경매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상가를 뛰어넘는 이 토지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 고르는 비법이라는 주제로 10월 20날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든 어디서든 이 라이브 방송에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뭐 스마트폰, 태블릿, 또 PC 어떤 방식으로도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실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바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또 답변도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재미있게 수업하실 수 있고요. 또 라이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라이브 수업이 끝난 후에 다시 보기를 통해서 또 복습도 하실 수 있거나 또는 본 수업도 다시 보기로 얼마든지 수업하실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요. 수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 오셔서 수강 신청할 수 있게 안내해드렸으니까 그 공지사항 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